오늘은 어댑터 패턴과 파사드 패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 실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것이 어댑터입니다. 해세이를 이용하겠죠. 해세이를 이용해가지고 어댑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명령 패턴 있었죠? 그 명령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명령 패턴에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 집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어요. 냉장고, TV 등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동작시키는 그 메소드들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창고는 메소드가 다 다른 거야. 근데 나는 그냥 on, off 두 가지로만 쓰고 싶어. on, off 두 가지로만 쓰고 싶어. 그래서 이 on, off를 하는 명령 패턴을 만든 거죠. 명령 객체들을. 그치? 만들어가지고 썼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얘네들이 만약 냉장고는 on, off 기능이 없으면 냉장고는 좀 그렇다. 그 예제처럼 뭐 창고 아니면 그냥 문 그러면 얘는 뭐 오픈, 클로즈인데 항상 on, off로 다 통일해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를 수정 못하니까 어댑터를 하나 둬서 얘는 on, off로 요거의 기기에 오픈하고 클로즈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쓰면 on, off라는 명령으로 오픈, 클로즈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어댑터입니다. 이 객체를 얘가 멤버로 가지면 되겠죠. 가져서 on으로 부르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오픈을 호출해 주면 되고 off를 부르면 클로즈로 호출해 주면 되고 그때 뭐 좀 더 복잡한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다 코딩을 좀 해주면 되지. 명령 객체랑 거의 똑같은 거죠. 언두 기능만 없을 뿐 명령 객체랑 거의 똑같은 형태의 어댑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없애줄 수 있다. 어댑터 패턴. 이거는 얘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파사드 패턴은 서브 시스템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클래스들이 되게 많아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많은데 이거를 다 이해해서 쓰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처리해야 될 게 많아서. 근데 나는 이 중에 일부 기능만 써. 그럼 여기다가 파사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다 해가지고 나는 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을 추상화해 주는 게 파사드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어댑터 많이 쓰죠, 그렇죠? 어댑터 못 꽂으니까 그걸 꽂을 수 있게 바꿔주는 어댑터를 씁니다. 해외여행 가면 이거 필수품이야. 그렇죠? 해외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만능 어댑터 필수품이에요. 이거 안 가져가면 손해야. 되게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기 내가 여러 기기를 쓰는데 아이폰도 애플 계열도 쓰고 안드로이드 계열 쓰면 얘도 좀 쓸만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존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써야 되는 클래스는 이런 동그란 걸 원해. 그러면은 얘를 동그랗게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어댑터 클래스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 어댑터 클래스는 이 객체를 멤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세이로. 근데 여러 가지 이 어댑터도 물론 두 종류예요. 해세이를 이용하는 거 있고 이즈에이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클래스 어댑터라는 게 있고 오브젝트 어댑터라는 게 있어요. 오브젝트 어댑터는 해세이 이용하는 거고 얘는 이즈에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설명, 어댑터 관련 설명을 하나 여기 우리가 살펴보면 A 회사에서 개발한 응용이 있고 유사한 응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B와 연계를 통해 두 회사의 응용을 연동시키고자 했다. A 시스템이 있고 B 시스템이 있어요. 서로 쓰고 싶어. 뭐 솔직히 A가 더 위에 있어서 B 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B 회사의 코드를 받아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인터페이스가 전혀 다르겠죠. 그럴 때 방법 1, B 회사로부터 받은 코드를 내가 수정한다. 내 맞게끔. 내 거 쓰기 편하게끔 나에 맞는 인터페이스대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on이 필요하면 이 오픈 메소드를 on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번거롭겠죠? 자신의 응용 코드를 수정할 수 있어요. 내가 on을 불러야 되는데 open을 불러도록.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 매개체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어댑터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안 바꾸고 얘도 안 바꾸고 얘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A 회사가 갑이면 B 보고 중간 매개체 어댑터도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나는 똑같이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응용을 개발하면 어댑터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설계를 쫙 해가지고 다 통일된 인터페이스 가지게끔 설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사용하다 보면 또는 라이브러리 쓰다가 보는데 라이브러리가 바뀌어가지고 뭐 나는 옛날 라이브러리하고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새 라이브러리가 메소드 이름을 좀 바꿔버렸어요. 그럼 얘를 또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안 뜯어 고치고 나는 그냥 어댑터만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추가를 하면 기존 코드 수정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댑터. 또 책에 나온 얘기일 때 오리 이 사람은 오리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이 헤드 퍼스트 자바 패턴 쓴 저자들은. 그래서 오리가 있는데 우린 또 얘랑 또 안 친한데 서양은 또 칠면조랑 되게 친하죠. 그래서 터키가 있는데 오리 예제에서 오리 응용해서 터키를 쓰고 싶은 거예요. 칠면조를. 근데 칠면조는 메소드가 고블 소리 내는 게 고블이에요. 영어에서는 이 칠면조 소리를. 그리고 fly 똑같이 fly를 해요. 근데 얘 칠면조는 잘 못 날아. 잘 못 날아요. 그래서 얘를 저 오리 쓰는 데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 오리는 요 두 개의 메소드를 쓸 테고 칠면조는 여기니까 안 맞죠. fly랑 이거는 안 맞아요. fly는 맞는데 깨끗하고 고블은 이름이 안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댑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어댑터는 터키를 멤버로 갖고 있어요. 터키를 어댑티를 갖고 있어서 오리로 걔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리의 메소드들을 구현해 줘야 되죠. 근데 구현할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아까 on인데 open으로, off를 close로 이렇게 바꾸는, 이름만 바꾸는, 단순히 이름만 바꿔서 불러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객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요처럼 약간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오리가 한 번 나는데 멀리 나는데 칠면조가 비싼 거리를 날아가면 한 5번은 날아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뭐 5번 날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어댑터가 좀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받아서 토스만 하면 되고 이름이 다른 거니까 받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그 어댑티의 이름으로 불러주면 되는 거고 얘는 좀 추가적인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스테레오 같은 건 on 하려면은 뭐 CD를 키고 CD로 전환하고 뭐 이런 것까지 복잡하게 좀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식 패턴과 차이점이 여기다 왜 써놨을까? 장식은 인터페이스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기능을 추가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안 바꾸는 거예요. 얘는 장식하면서 인터페이스를 좀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혹시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식 패턴은 계속 장식해도 케이크 장식하면 계속 케이크여야 되잖아. 그렇죠? 칠면조를 장식한다고 오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어댑터. 그래서 request, translate, request. 그래서 decoupling, 클라이언트와 어댑티를 decoupling 해준다. 뭐 이런 어댑터도 많이 쓰죠. 110V, 120V 이런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타겟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필요한 애는 이런 인터페이스로 동작을 안 해. 그럴 때 어댑터를 만드는 거고, 지금의 관계는 오브젝트 어댑터예요. 해제의 관계로 어댑터가 유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은 한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다른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댑터는 서로 동작할 수 없는 애들을 동작하게끔,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수정 없이 해주는 것이 어댑터 패턴이다. 클래스 어댑터, 오브젝트 어댑터. 아까 본 거는 해제이를 쓴 거죠. 해제이를 이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제이. 근데 이즈에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즈에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터키 어댑터 익스텐스 터키. 이때는 이제 터키가 인터페이스가 아니다.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속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댑티 그러니까 뭐죠? 이쪽에 있는 애 바꿔줘야 되는 애를 상속받고 제공해야 되는 애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멤버가 필요 없죠. 멤버가 필요 없어서 그냥 곱을 슈퍼에 fly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클래스 어댑터로 구현하는 게 매번 가능하진 않아요. 만약 오리가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오리가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클래스다. 그럼 두 개 다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근데 C++ 같은 경우에 C++에서는 이제 다중상속을 이용해서 클래스 어댑터 형태로 구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C++는. 근데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댑티와 어댑터들이 이제 인터페이스인지 클래스인지에 따라서 이제 구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만약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구현이 가능하다. 객체 어댑터, 오브젝트 어댑터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클래스 어댑터로 구현이 가능하다. 뭐 C++ 같은 경우 또는 자바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으냐? 어떤 방식이 더 좋냐? 비교를 해보면 이 객체 어댑터는 특정 클래스와 그것의 모든 후손 클래스에 대해서 공통 어댑터를
제공할 수 있어요. 공통 어댑터를. 그러니까 has A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런 종류가 있으면 요거에 대한 어댑터를 만들면 얘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얘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얘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클래스 어댑터는 특정한 애를 상속받아 버리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지. 얘네들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장점은 오브젝트 어댑터는 여기에 유지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어댑트를 할 수 있어요. 터키에 하이 클래스들이 뭐 있다. 그러면 걔네들을 다 요 하나의 어댑터를 가지고 모든 종류의 터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데 이제 객체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다중 어댑티를 포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바에서는, 그러니까 다중이라면 이제 파사 쪽으로 비슷하게 가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해세이를 유지해야 되는 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세이 외에는 답이 없죠. 왜냐하면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객체수는 요거를 만들면 객체가 몇 개 생성돼? 하나만 생성이 되는 거죠. 이 어댑터 자체가 터키죠. 그렇죠? 근데 이 오브젝트 어댑터는 어댑터가 하나 따로 있고 해세이로 객체가 하나 따로 있어요. 늘 두 개 객체죠. 객체 수로 보면. 그래서 클래스 어댑터는 객체 수가 하나고 객체 어댑터는 객체 수가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요 구현하는 거의 차이를 보면 뭐 별 차이는 없는데 그냥 책에 쓰이기로는 이게 더 편하다. 코딩하기는. 이게 점 안 쓰니까. 점 안 쓰니까 별거 아닌데. 그렇죠? 물려받는 거잖아요. 메소드들을 물려받는 거니까 좀 더 구현하기는 간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많은 코딩이 필요하나?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on, open 뭐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fly처럼 좀 많은 코딩을 해야 될 수 있어요.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항상 하나의 클래스만 포장하나? 아니에요.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클래스를 원하는 인터페이스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는 뒤에 살펴보는 파사드 패턴과 좀 유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두 방향 맞는 어댑터 제공도 가능하다. 한 클래스에 대해 맞는 어댑터라는 건 여러 개의 다른 인터페이스 제공해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리 응용해도 쓸 수 있고 닭 응용해도 쓸 수 있고 칠면조를 뭐 그렇게 하는 게 만능 어댑터가 되겠고요. 예, 만능이잖아. 그런 거가 이제 만능 어댑터고, 투웨이는 터키로도 쓸 수 있고 오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 객체는, 터키 어댑터 객체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오리로만 쓸 수 있어요. 오리. 터키가 쓰이는 데는 얘는 또 못 쓰여.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얘는 오리가 쓰이는 데도 쓰일 수도 있고 터키가 쓰는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wo-way예요. 클래스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two-way가 돼요.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방향 어댑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사용하면 자동으로 두 방향. 그러면 실제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죠. 그 EL에 가면 이론 노트 그 실습 자료에 가면 어댑터 그거 하나 임포트 해보세요. 임포트 하셨어요? 자, 임포트 됐으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위에서부터 오리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왔어요. 오리 인터페이스는 교재 있는 대로 꽥꽥 하는 메소드, 플라이 하는 메소드 있고요. 오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오리 클래스를 멜로더, 청동 오리.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터키는 칠면조는 보블, 플라이 두 개의 메소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맨 밑에 보면 와일 터키라고 해가지고 야생 칠면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쓰고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 터키들을 오리 응용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오브젝트 어댑터는 얘를 멤버로 가져야 되겠죠. 멤버로 가져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똑같아요. 우리 봤던 코드처럼 단순히 이름 바꾸는 거, 좀 코딩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어댑팅 해줄 때 어댑터가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오브젝트 어댑터. 오브젝트 어댑터의 장점은 이제 와일 터키 말고 터키가 무슨 종류인지 몰라도 다른 종류의 터키들이 존재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어댑터로 얘를 쓸 수 있죠.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된 예를 한번 보면 어댑터 테스트를 보면 첫 번째 게 오브젝트 어댑터인데 여기에 이제 와일 터키를 만들어서 오브젝트 어댑터에 요 와일 터키를 생성자에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터키를 요 오리만 쓸 수 있는 메소드에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요 오브젝트 어댑터를 전달하면 오리가 아닌데 칠면조인데 오리가 쓸 수 있는 메소드를 해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를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는 지금 여기는 extends while 터키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while 터키 말고 무슨 다른 칠면조가 또 있다. 그럼 얘는 그걸로는 쓸 수가 없어요. 얘는 항상 야생 칠면조만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야생 칠면조를 쓸 수 있는 용도로. 그리고 얘는 생성할 때 칠면조 자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를 생성하는 거죠. 칠면조 생성할 때 어댑터를 생성하는 거죠. 칠면조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얘를 쓰지 않죠. 그냥 터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댑터의 생성이 칠면조도 같이 생성이 된다. 라는 거예요. 얘는 칠면조를 생성하고 걔도 있는 상태에서 어댑터 하나 또 만들어져서 이제 오리 쪽에서 노는 거고 얘는 아예 생성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게 클래스 어댑터. 그리고 클래스 어댑터는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 코딩이 좀 쉬울 수 있고 투웨이로 쓸 수도 있다. 투웨이. 오리 쓰는데도 쓸 수 있고 터키 쓰는데도 얘 하나 갖고 다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웨이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투웨이 클래스 어댑터 자체는 양방향, 두 방향으로 다 된다 그랬죠. 두 방향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터키랑 덕을 다 임플리멘트 해가지고도 투 방향으로 할 수 있죠. 터키를 오브젝트로 유지해가지고 해세이로 유지하면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블은 고블로 보내주고 퀘도 고블 똑같이. 그러니까 고블도 쓸 수 있고 퀘도 쓸 수 있고 플라이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구현하면 이제 이 두 방향이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클래스 어댑터하고 얘하고 같이 보면 뭐가 문제예요? 얘네들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깨끗하고 싶을 때 고블하는 거고 고블할 때 고블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어댑터를 원래 이제 두 방향이니까 칠면조 쓰는 데 가서 썼는데 플라이를 부르면은 어떻게 돼? 원래는 칠면조인데 플라이 부르면 그냥 조금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 많이 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 방향으로 만들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두 개의 똑같은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도 플라이, 여기도 플라이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이제 뭐 이쪽이 만족하려고 하면 뭔가 바꿔서 뭔가 했을 때에는 양쪽으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투웨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해요. 여기는 이걸 뭐 플래그로 구분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이름 쓸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시행 시간에 따져보기도 힘들고 별로 방법이. 그래서 이제 만능 어댑터를 만들든 투웨이 어댑터를 만들든 여러 방향 어댑터를 만들 때는 이제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시켜야 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도 A라는 메소드, 여기도 A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동작해야 돼. 근데 여기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형태로 부르면 뭐가 시행되고 이쪽 형태로 부르면 뭐가 시행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리플렉션을 이용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 클래스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다른 두 개의 클래스 A와 B와 상호작용하면은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똑같은 이름을 갖고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애가 둘이 있는데 메소드가 이름이 달라. 그러면 하나만 얘를 FAGA로 바꾸든 얘를 FG로 바꾸든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은 이 두 개를 C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Unify Interfaces with Adapter. 그러니까 아까 요 예제에서처럼 막 다른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에 대한 어댑터를 만들어서 공통된 인터페이스 가지고 여러 애들을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적, 논문, 리포트, 특허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요약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주는 정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서적에서 주는 정보, 논문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거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요약 정보만 뭔가 필요한 거면 그러니까 문이래. 책에 대한 요약하는 어댑터, 논문에 대한 요약하는 어댑터, 보고서에 대한 논문에 대한 어댑터, 특허에 대한 논문의 어댑터들을 하나씩 통일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유니파이 이 두 가지. 얘는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약간 달라. 그럼 하나만 바꾸면 돼. 하나에 대한 어댑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요 예제는 다 달라. 우선 다 다른데 내가 비슷한 걸 해야 돼.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다 어댑터를 만들어서 통일된 어댑터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책 서머리를 하든 논문 서머리를 하든 보고서 서머리를 하든 특허 서머리를 하든 늘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댑터가 여러 버전의 라이브러리나 API 어댑터의 역할을 할 경우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버전마다 별도 어댑터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복잡한데 어쨌든 A라는 어댑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버전이 다르면 A1 어댑터, A2 어댑터 그 버전마다 버전 1, 버전 2 그래서 버전 2는 이렇게 하여튼 그런 리팩토링 개념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너무 뭔가 다양한 애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말고 별도로 이 공통된 것도 있지만 별도로도 만들어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structural component라고 그러고 래퍼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써요. 어댑터 패턴은 래퍼. 이 래퍼라는 용어는 또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어댑터 패턴도 하나의 래퍼 포장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장식하는 거랑 좀 또 우리가 많이 그 헷갈리거나 이렇게 혼동할 수 있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 클래스 사용하고 싶은데 클래스형 인터페이스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와 다를 경우, 객체가 어떤 클래스 집합에 대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행 시간이 되어야 어떤 클래스 사용할지 알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어댑터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이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어댑티가 제공해야 되는 연산의 수준. 아까처럼 그냥 단순한 이름을 바꾸는 건지 어댑티가 코딩을 많이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지금은 이런 거를 구현이 안 돼 있는데 인터페이스의 파라미터를 또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앞에 거는 그냥 파라미터는 신경 안 썼잖아요. 이름만 다른 거였지. 근데 파라미터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받은 파라미터를 또 이쪽에 맞게끔 가공해 주거나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파라미터와 어댑티가 필요한 파라미터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작업도 어댑터가 해줘야 된다. 우리 그 터키 칠면조 예제에서는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파라미터가 다른 경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댑터 패턴입니다. 어댑터 패턴. 그 다음에 파사드 패턴이야. 홈시어터 앱에 이렇게 뭐 많은 장비와 장치와 이런 게 있대요. 집에 뭐 팝콘 파파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팝콘 만든 기계 뭐 이렇게 많이 있대요. 요즘은 이렇게 그냥 영화를 이렇게, 옛날에는 그 홈시어터 장만하는 게 그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많이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할 것 같아. 요즘은 그냥 컴퓨터로 아니면 그냥 TV에 있는 그 시스템으로 볼 건데, 예전에는 5채널 그 스피커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도 영화를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시스템을 나는 주로 다 안 써. 알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영화 켜고 영화 끄고만 하고 싶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서브 시스템, 많은 객체들이 있으면 내가 쓸 때 직접적으로 얘네들을 접근해서 막 써야 되는데, 파사드는 니네들 여기 직접 접근하지 마. 네가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어. 얘만 써.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출입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을 쓸 때 얘네들한테 직접 쓰지 않고 얘만 쓰는 거예요. 그럼 파사드를 이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 종류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파사드는,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기능이면 그런 파사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사드라는 거는 이게 불어인가? 불어로 이 건물의 입구, 건물의 그 앞모습을 파사드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홈시어터 해서 이런 식으로 본대요. 그래서 얘들을 홈시어터 파사드라는 걸 만들면 딱 6개의 메소드로 땡. watch movie, end movie, listen to CD, end CD, listen to radio, listen to end radio. 6개의 메소드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이 개별적인 뭐 누르는 게 없이 밖에서는 요 6개의 메소드하고만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이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를
파사드라고 합니다. 파사드. 이런 애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두 개씩 쌍으로 해가지고 뽀개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파사드를 제공할 수도 있죠. 영화만 보는 사람은 두 개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나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파사드를 구성해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Provides unified interface to a set of interface in a subsystem. subsystem에 있는 거에 대한 통일된. 이 통일된 인터페이스라기보다는 어쨌든 간편화된, simplify 해주는 거죠. higher level. 이런 면은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상위 수준. 상위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이게 상위 수준이잖아요. 이 안에서 워치 무비 하려면 DVD 켜야 되고, 뭐, 불은 어둡게 해야 되고, 팝콘 튀겨줘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다 저 워치 무비 안에 들어가는 형태예요. 책에 보면. 스크린도 내려야 될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저기서 이제 워치 무비에 넣으면 찡 내려오고, 뭐, 불 들어오고, 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해준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더라도. 파사드 패턴을 사용하면 하이 레벨 객체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냐? 뭐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밑에 가서 쓰고 싶은 사람 쓰고 간단히 쓰고 싶은 사람은 파사드를 쓰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파사드는 그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파사드도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단순 패스스루는 아닌가? 보통은 단순 패스스루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거는 워치 무비는 단순하진 않죠. 이 여러 기계들 다 조작해야 되니까 맞춰줘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서브 시스템 하나의 파사드만 가지는가? 아니에요. 여러 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파사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니드에 맞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요것만 관심 가지면 다른 건 모르고 그것만 가져다가 쓰면은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댑터와 파사드의 차이점, 용도. 어댑터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주기 위한 거고 파사드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화시켜 주려는 데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댑터가 만약에 어댑티 하는 게 여러 객체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만에 그 설계 원리가 나오는데 최소 지식 원리 뭐 이런 거예요. Principle of least knowledge. Talk only to your immediate friends.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얘기해라.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구현할 때 다음 네 종류의 객체의 메소드만 호출해야 된다. 자기 자신. 뭐 당연히 자기 자신 거고요. 메소드 전달된 객체, 메소드에 생성된 객체, 객체의 구성 요소인 다른 객체, 해세 관계로 유지되는 객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 예제가 있는데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는데 이 스테이션이라는 타입은 얘랑은 다른 타입이에요. 온도 타입이라는. 스테이션으로부터 겟 서머미터를 받아와서 또 서머미터에서의 온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요 겟 템퍼처는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스테이션 타입의 객체랑 온도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낫다. 스테이션의 겟 템퍼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얘는 뭐만 알면 돼요. 스테이션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스테이션 객체만 알면 돼요. 서모미터라는 객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얘가 get temperature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체적으로 제공해 주면 되죠. 얘는 원래 얘를 알고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단한 얘기예요. 파사드 패턴은 복잡한 시스템에 단순화된 인터페이스 제공해야 할 때, 여러 시스템도 있을 때 각 서비스에 대해 다른 서비스 조건을 단순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파사드 패턴을 만들 수 있다. 보통 싱글턴으로 구현된다. 보시면 돼요. 내가 시간 측정을 이게 뭔가 잠깐만. 잠깐만요. 자,